저는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자면은요. 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저는 음악 공부를 했고요. 예, 제주대학교 전주대학원 나오고, 이제 제주대학교 강사, 아니, 노래 아닙니다. 네. 강사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음악 공부할 때에, 저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여기 보고 육지라고 하죠. 저희는. 예, 육지에 나와서 이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제주도에 물론 선생님이 계신데,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려면 좋은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 일산, 부산, 대구, 광주 선생님들을 찾아다니고, 좋은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이제 레슨을 받았습니다. 예, 레슨을 받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대학원까지 들어가고, 대학원에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졸업까지 하고. 근데 그때 이제 한 달에 레슨 받고 공부하면서 예체능 돈 많이 들어가신 거 아시잖아요. 한 이제 부모님 돈, 네, 한 500만 원 정도 썼어요, 한 달에. 그런데 내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어, 돈을 벌어 보니까 돈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한 200에서 300 정도? 예. 뭐 오케스트라 하고 뭐 레슨 하고 기타 등등 예, 부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해도 200에서 300밖에 못 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남자라면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도 남자라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야지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 여우 같은 마누라 먹여 살리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음악 공부를 하면서 음악에서는 정말 돈이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했고, 20년 동안 음악 공부를 했지만, 과감히 이제 전 악기를 했거든요. 예, 음악 공부했다니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거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바순을 했습니다. 바순. 바순 아시나요? 바순 다들 모르시죠? 예. 굉장히 고전 바로크 시대 악기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악기인데, 이제 오보에는 아시죠? 예, 오보에, 뭐, 클라리넷이라든지 트럼펫이라든지 그런 거는 고전 악기고, 바순이라든지, 오보에는, 그 전 악기입니다. 그 전 악기. 예, 그래서, 바로크 시대 악기. 그래서 이제 바순하고, 이제 색스폰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색스폰들은 다 아시죠? 색스폰, 케니지. 예, 그 이제 악기를 2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과감히 하루아침에 다 팔아버렸어요, 제가. 다 팔아버리고, 이제 음악 안 한다. 예, 그래. 왜 악기를 팔았냐면은요, 악기를 갖고 있으면은 자꾸 연주 요청이 들어와요. 연주 요청이. 그래서 가서 또 연주해주고, 이제 바순 같은 경우는 클래식 악기고 전문 악기거든요. 그러면은 가서 한 4번 정도 연습하고, 한 번 리허설하고, 한 번 연주하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줍니다. 예, 정말 박봉이죠. 20만 원 정도. 근데 색스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방송국에서 이제 노래 자랑이라든지, 예, 어디 노래 부르는 그런 대회 같은 거 반주해 주는 거 가가지고, 며칠 날 몇 시에 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시작하면 막 불고 반주해주고 딱 끝나면 한 5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색스폰이 훨씬 좋잖아요. 예. 그러면서 전공한 악기 바순을 이제 한꺼번에 5대 정도 있었는데 바순이 좀 비싸요. 예. 한 대는 한 2,500만 원, 한 대는 제일 싼 게 750만 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5대를 한꺼번에 다 팔아버렸어. 다 팔고 나 이제는 이제 음악 안 한다. 그래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1,000만 원을 벌어야 되겠기에 천만 남자라면 1,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호프집 2개, 당구장, 엔터테인먼트 회사, 어, 천천히 얘기하니까 잘 안 된다. 호프집 2개, 당구장,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대업, 연습실, 여행사 7가지를 한꺼번에 했어요.
예, 7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처음에 하나 할 때는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밤낮이 바뀌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개, 3개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 얽매여서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힘들고 다른 가게가 또 이제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예, 단도리만 하러 다녔어요. 단도리만. 예,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단도리 하고 가고, 단도리 하러 가고, 그런 이제 CCTV로 보고, 그 정도만 하면서 맨날 놀러 다녔죠, 이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벌었어요. 예, 3천만 원까지 벌고, 제주도에서 맨날 이제 골프 치러 댕기고, 낚시하러 댕기고, 여행하러 댕기고, 막 그렇게 이제 놀러 댕겼어요. 놀러 댕기는데, 하루는 서울에 이제 놀러 다니는데 일정 없이 놀러 다녀요. 계획 없이. 그냥 내 차 갖고 이제 서울로 온 거예요. 저 어디지? 완도로 해가지고 그냥 이제 육지에 왔어요. 육지에. 제 차 끌고 배에다가 싣고 육지에 와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집 먹고 이제 놀고 그러다가 서울까지 오게 됐는데 저희 이제 사촌 동생이 이제 외사촌 동생이 예,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사촌 동생한테 그냥 안부차 전화를 했거든요. 안부차 전화를 했는데 이제 부산인데 예, 보셨을 거예요. 강문성이라고 예, 총장님하고 국장님은 보셨을 건가? 강문성이라고 그 뚱뚱 안에 있어요. 뚱뚱 안에 예, 뚱뚱 안에 있는데 이제 서울에 왔다고 예, 그러면서 그냥 안부차 전화했다. 그러니까 형님아 나 한 번만 꼭 보고 가라고 꼭 보고 가라고 하면서 아니 나 그냥 서울에 왔다가 놀다 그냥 갈게 막 그랬어요. 예, 볼 일이 없거든요. 걔를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예, 이제 자꾸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한 번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꼭 보자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네? 무슨 목적이 있어요? 돈을 구워달라는지, 아니면은 다단계를 전하든지. 그렇죠? 예. 왜 자꾸 그러니까 꼭 보고 가래. 왜 내 다단계 하나? 그랬거든요. 그 뜨끔했겠죠. 예, 그러면서 걱정도 되고, 그냥 이제 뭐 하는지 궁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와서, 만났는데, 이 애텀이라는 다단계였어요. 예, 애텀이라는 다단계인데, 처음에 들었을 때 왜 다단계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식에 피해를 주고 호환마마보다 무섭고 집안 말아먹고 온갖 안 좋은 수식어가 다 붙는데 와서 이제 그 스폰서 이제 강문성 스폰서인 분하고 이제 같이 미팅을 하는데 보상 플랜을 딱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딱 봤는데 저는 솔직히 제품을 먹어도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제품을 먹어도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품은 또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품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뭐 제조사라든지 보니까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리고 보상 플랜을 보니까 함정을 찾아야 돼요. 함정을. 이 보상 플랜에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떤 함정이 있어. 예, 그쵸? 그 함정을 계속 찾아봤어요. 함정을 찾다가 결국에는 그 함정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갔는데, 이제, 꼬투리가 하나 잡혔어. 예, 그 스폰서가 그 함정의 꼬투리가 하나 딱 잡혔어요. 딱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오해한 거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오해해가지고 근데 함정이 없는 게 이상하게 함정이 없는 게 좀 다단계가 왜냐면은 뭐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유지비가 있다, 가입비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유지비로 인해서 이제 나는 20만 원 정도만 사면 되는데 그 유지비로 인해서 내가 매칭 수당을 받거든요. 그 매칭 수당을 받으면 그 매칭 수당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또 제품을 구매를 안 한다면 그 제품을 또 대신 구매를 해야지 돼. 또 대신 구매를 해야지 돼. 앞에서 버는 건 있지만 뒤에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 함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겠네. 예, 제주도 가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하면, 부업으로 제주도에도 이제 그 센터가 있어요. 그 이제 여러 군데 센터가 있는데 집 가까운 데 보니까 이응만 지금 총장님이시죠? 이응만 총장님. 예, 이응만 총장님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스폰서, 이제 이응만 총장님이 이제 스폰서래요. 오라이 받고. 그래가지고 그 스폰서님, 오라이 받고. 네, 그 스폰서님 센터에 가서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거기 이제 국장님들한테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미팅해달라고 막, 미팅해달라고. 예, 형제 라인이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애터미는 뭐 재심압력이고 뭐 이렇다 막 그러니까 가서 미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국장이 얼마나 벙쪘겠어요. 예, 초보 때니까 그 센터 가서 또 이제 원데이라든지 석세스라든지 그런 것도 듣고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1년 동안 애터미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예,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벌고 있었기 때문에 잘났겠죠. 제 자신이 또 이제 어깨에 뽕도 들어갔고 돈 많이 버니까 그죠? 아, 이 정도쯤이야. 내가 또 제주도에 지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사업을 한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부업으로. 예. 뭐 아는 분하고 같이 계속 그 이제 이응만 총장님 산하의 센터 계속 다니고 이제 석세스도 참여하고 스폰서랑 계속 전화 통화하면서 스폰서가 이제 제주도에 오기 힘드니까. 그런데 스폰서가 3번 왔었어요. 예, 그 위에 스폰서 강문성, 그 위에 또 스폰서. 3명의 스폰서가 제주도에 3번 왔었어요. 예, 한 번씩. 그러니까 올 때마다 하루에 열대 명씩 갖다 붙였어요. 열대 명씩. 그 스폰서 이제 밥도 못 먹었어요. 이제 제가 나중에 안 건데 저는 갖다 붙이느라고 정신 없어서 그 스폰서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신경도 안 썼거든요. 저희 호프집에서. 네, 호프집에 낮에는 장사 안 하잖아요. 아침부터 계속 갖다 붙이라 그러니까 전화해서 야, 오라고. 전화해서 오라고. 막 그러니까 다 와요, 그냥. 예. 하루에 열댓 명씩 갖다 붙이니까 뭐 미팅 할 때는 막 듣는 것 같더라고요. 미팅 할 때는 잘 듣고 뭐 하고 그러는데 야, 이제는 스폰서 오니까 사업이 잘 되겠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고 나니까 또 말짱 또 꽝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스폰서 오니까 또 이제 갖다 붙였던 사람 포함해서 또 하루에 열댓 명씩 한 2박 3일 예, 2박 3일 있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총 한 3, 40명 정도 이제 올 때마다 계속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와봐라 그러면 또 오거든요. 예. 왜 그럼 일단 와봐 막 그러면서 또 오고 그러면 또 갖다 붙이면 또 와요.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올라온 이제 서울이에요. 저는 서울인데 서울 올라온 지는 지금 4년 반이 됐습니다. 4년 반이 됐고 그 전에 1년 정도는 제주도에서 나름 부업으로 애터미를 진행을 했었어요. 저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전 머리털 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예, 처음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할 때 동안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좀 뭐 집안은 어렵게 살아본 적은 없어요. 예, 항상 이제 부모님이 노력을 해서 좀 부유하게 살았었고 지금도 뭐 제주도 가면 뭐 먹고 죽을 만큼은 있는데 저는 이제 꿈이 있고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거를 굳이 뭐 한다기보단 이렇게 목표가 있어요. 저는 항상 목표가 있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도전 시작이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떨어지는 사람, 붙는 사람, 경쟁 구도, 그렇죠? 도전 시작이고. 근데 한 번도 져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뭐 장사를 하면 뭐 그렇게 많은 경험은 있지는 않지만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그리고 뭐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뭐 이제 넘어진다든지 뭐 이제 망한다든지 그런 건 한 번도 없었고 제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된다, 이거는. 할 수 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방법을 찾았어요. 누구한테 가서 거절을 받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는 실패가 아니고 그 성공하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예, 내가 과정이에요, 과정.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포기하진 않았잖아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1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됐어. 스폰서도 오고 지인도 많고 내가 인맥도 많고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번 잡았는데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잡았는데 포기하자니 좀 쪽팔리잖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이것도 뭔가 있겠다. 예, 내가 이제 서울 가서 스폰서 옆에 가서 한번 배워보자. 배워보기 위해서 가게를 다 팔아버렸어요. 내가 또 1년 정도,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올라왔냐면은요. 여러분 이제 짜장면 집을 하는데 내가 그 짜장면 명인한테 가서 1년 정도 배우고 나서 제주도 와서 분점 차려도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올라왔어요. 서울에다가. 서울에 이제 한 1년 정도만 딱 배우고 제주도 가서 해야지. 제주도 이제 지인도 많고 그러니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17년도 4월 달에 서울에 이제 홀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어차피 혼자니까, 어차피 혼자니까 홀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사업이 이 네트워크 사업이 안 해봤으니까 저도 예, 뭔지 모르니까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없이 그냥 청바지 입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 신사머리지 신사머리 예, 꼰대머리인가요? 예, 신사머리 요렇게 해서 다니는 이거를 안 하고 앞으로 이렇게 내리고 다녔어요. 앞으로 예, 그 어린애들 하는 어린 양 하는 그 머리 있잖아요. 앞으로 내리고 다니고 그 이제 위에 밑에는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여기는 이제 라운드 티 입고 다니고 예. 굉장히 젊은 틱하게 캐주얼하게 그렇게 입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1년 동안. 예. 정말 스폰서는 강민수 사장님 양복 입으셔야 돼요. 양복 입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스폰서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서울 사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서울 올라왔으니까. 배우면서 콜드 컨택 해야 되겠죠, 콜드 컨택. 계속 콜드 컨택 했어요. 예. 낮에는 낮에 언니들 만나고, 밤에는 또 밤에 언니들 만나고, 밀크시슬 전달하고, 치약, 칫솔 팔러 댕기고, 좀 가가지고 커피숍 아줌마라든지 밥집 아줌마라든지 가서 사장님 칫솔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요, 다 사줘요. 예, 제가 얘기하면 다 사줘요. 좀 불쌍한 척 하거든. 이거 좀 사주세요. 막 그러면서 하면은요, 다 사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다시 또 가서 또 이제, 후속 관리하면서 치약 팔고, 칫솔 팔고, 그 다음 샴푸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 클린저 팔고, 건강기능식품 팔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소개받고, 또 소개받고, 또 소개받고 하면서 계속 인맥을 넓혀 나갔죠. 넓혀 나갔는데,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는 이제 뽑아낸 사람은 한 명 뽑아냈어요. 한 명. 한 명. 제주도 서울 통틀어 가지고 한 명 뽑아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뽑아냈냐면 그것도 이 커피숍에 그 도자기 만드는 커피숍이에요. 공방 커피숍. 공방 커피숍을 타겟으로 해서 그 커피숍을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보석하시는 분이 거기 샵인샵 들어오신대요. 샵인샵 들어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처음 뵙게 됐죠. 예. 제가 애터미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 파인자임 나는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그걸로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컨택을 하게 됐는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1년 동안 제가 사업을 여기 올라와서 열심히는 했지만 열심히만 했어요. 열심히는 뭐예요? 열심히는 한심이가 10개 모인 게 열심히죠? 그죠? 정말 한심스럽게 열심히만 일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스폰서가 사장님 이제 세미나 들어야 돼요. 그럼 저는 콜드 컨택 하러 나가야 돼요. 세미나 안 들어요. 박한길 회장님 강의 수도 없이 들었어. 괜찮아. 나 괜찮아요. 그러면서 또 콜드 컨택 나가고 사장님 양복 입으셔야 돼요. 예, 머리 요렇게 2대8 머리 하셔야 돼요. 이마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요. 저 뭐 크게 뭐 중요한가요? 빨리 가서 사람 꼬드겨 와야지.
예, 사람 꼬드게 와야지. 애터미 시켜야지. 막 그러면서 스폰서 말 하나도 안 들었어. 그러면서 1년 동안 정말 지지부진하게 했는데 다 거절받고 막 이제 상처 있고 막 너덜너덜해졌죠. 너덜너덜해졌어. 그때쯤 스폰서 말이 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쯤. 예, 내가 거절받고 이제 잘못된 길로 한참 들어갔다가 예, 한참 들어갔다 잘못된 길로 한참 들어갔다 가다 보니까 그때 돼서야 스폰서 말이 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양복 입는 거는 그당 뭐 이제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매일 뭐 양복 입고 연주하고 연미복 입고 그 이제 제비꼬리 달린 거, 예, 연미복 입고 턱시도 입고 막 그랬었으니까 제주도 가서 이제 양복을 이제 갖고 오게 됩니다. 갖고 와서 양복을 딱 입었어요. 양복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2대8로 이렇게 이마가 보여야지 상대방한테 신뢰를 이제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가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예,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양복을 입기 시작했는데 양복 입고 미팅을 가고 했는데 양복을 딱 입으니까 그 파임자임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타이밍이 그랬는지 아니면 양복을 입어서 내가 파트너가 생겼어요. 예, 그 전에도 양복 입기 전에도 이렇게 사장님들 많이 모시고 왔죠. 예, 많이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듣고서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해버리고 석세스 세미나 가려면 돈 내잖아요, 우리. 저희는 이제 홍천으로 갔습니다. 42,000원인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네. 예, 42,000원인가 그렇게 돈을 냈는데, 돈을 받았는데, 가는 당일날 아침에 전화 와서 이제 못 가겠다고 해버리고, 그 전날 전화 와서 또 못 가겠다고 해버리고, 환장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안 되는 것만 계속 체험을 하다가 양복을 입어서 그 이제 파트너가 딱 나오게 생겼어요. 파트너가. 예, 파트너가 나와서 지금의 제 이제 하이에 이제 국장님이 아직 이제 지금 국장님이 되셨고 예, 내년 초쯤에 이제 다시 이제 본부장까지 올라가실 건데 그 국장님을 만나게 됐고 그 국장님으로 하여금 이제 라인이 많이 뻗어 나갔고 그리고 여름에 되면은 덥잖아요. 아무리 여름 양복을 입어도 이 넥타이 내면 목도 이거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더우니까 양복을 벗었어요. 양복을 벗고 다시 또 가벼운 옷을 입고 다니게 됐는데 라인에 정체가 생기더라고요. 라인이 늘어나지가 않더라고. 희한하게. 예. 제 경험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 양복을 입었어요. 다시 또 양복을 입으니까 라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진짜예요. 거짓말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라인 늘어나는 거는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국장이 됐고 이제 팀장에서 국장 됐을 거예요. 국장 되고 그런 이유기 때문에 제가 저도 물론 이제 콜드 컨택하고 이제 컨택하지만 파트너 사장님들이 모시고 온 분들을 제가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팅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예. 그러니까 잘 돼서 그분의 파트너의 파트너를 자꾸 이제 만들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제가 양복을 입으니까.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양복 입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안 됐던 이유, 양복을 입어서 됐던 이유, 그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안 됐던 이유는 여기에 와서 네트워크를 배워보니까 정말 안 될 만 했더라고요. 예. 배우다 보니 이것도 물론 네트워크도 배우고 해야 하잖아요. 배워야지 뭐 면장이라도 한다고. 안 배워서 내 멋대로 박한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아무렇게나 해라.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뭐 원자력 연구원이든 원자력 발전소든 뭐가 중요하냐. 써보면 느끼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배우지 않으면 이 팀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가야 될지,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조직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느끼시고 배우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와서 서울 와서 느끼고 배우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안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네트워크랑 밖에 있는 일이랑은 일의 근본이 다르다. 근본. DNA가 다, DNA라 그러죠. 사람의 우리가 DNA가 다 다르듯이 일의 DNA가 달라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 봐야 그분들이 아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지식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대학교 거치면서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경험 속에서 배워나간 것들, 그것만이 내 지식이에요. 그죠? 더 많은 지식이 있나요? 없어요. 더 배우지 못한 거는, 그러니까 평생 배운다고 하잖아요. 평생. 예, 평생 배운다고 하는데, 내가 배운 것만 내 지식인 거야. 그죠? 그런데 네트워크는 제가 배워보질 못했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분야예요. 모르는 분야를 내 멋대로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정말 일의 DNA가 다르구나. 여러분들 짜장면집을 지금 운영하라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의 생각이 드시잖아요. 대충 이제 생각이, 짜장면집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주방장, 잘하는 주방장 구하고, 오는 손님 반갑게, 가는 손님 단골 만들면 돼요. 제가 예전에 호프집 할 때 손님 오면 뭐라 해요? 어서 오세요. 그러죠. 예. 또 이제 단골 손님은 왔어요. 그러고 예. 반갑게 인사하고 또 가는 손님은요. 단골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나요? 저는 내일 봐요. 그래요. 내일 봐요. 그러면은요. 가다가 말고 내일 또 와야 되나 봐. 우리. 그러면 내일 또 와요. 그러면서 단골 만들어 갔어요. 근데 네트워크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방법이. 예, 장사에도 방법이 있고 네트워크에도 방법과 이제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리와 원칙. 예, 원리와 원칙 아시죠? 원리와 원칙. 사과 떨어지는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원리와 원칙, 법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하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주도에서 1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양복을 입었더니 이 파트너가 나왔어. 희한하게. 그죠? 예, 파트너가 나오고 지금 이제 본부장까지 왔는데,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예.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설득, 권유, 안내를 해야지 되는데, 예, 설득을 하려면 내 모습이 좀 좋아야지 돼. 내 모습이. 예. 말은 청산유수인데 내 모습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 모여서 뭐 친목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떡 나눠 먹고 커피 나눠 마시고 수다 떨고 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빅 비즈니스를 하자 그러는 빅 비즈니스 뭐예요? 사업이잖아요. 사업. 같이 일이라는 걸 하자 그러는 건데 내 마인드라든지 어떤 내 모습이라든지 뭐 그닥 뭐 이제 시원치 않은데 청바지 입고 뭐 라운드티 입고 그런 모습인데 누가 나랑 비즈니스를 하겠냐고요. 그죠? 이거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내가 누구를 가서 사업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를 하는데 나랑 함께 사업을 하자. 그런데 내가 운동화 신고 그것도 이제 예, 빨아야 될 운동화, 예, 시커먼 운동화, 예, 그런 거 신고 또 뭐 이제 옷도 예, 좀 이렇게 좀, 청년들이 입는 그런 이제, 동네에서 항상 보는 그런 아저씨들이 입는 옷을 입고 가서 아무리 말만 청산유수를 한들 뭐합니까? 모습이 안 좋고 나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제 그닥 이제, 없는데 그분들이 나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일단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거. 예. 외적인 거는 모든 거 포함돼요. 외적인 거는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결의결단만 하면은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옷 집에 가서 벗어놓고, 예, 집에 가서 벗어놓고 어떤 복장이요? 어떤 복장을 입어야 돼요? 어떤 복장?
아, 말 못 하시는구나, 여기는. 네, 내가 말할게요. 이거는 신정임 총장님 건데. 내가 말하라고요? 네. 결혼식 가는 복장, 결혼식 가는 복장으로 제가 이렇게 입고 지금 결혼식 가도 되겠나요? 이렇게 입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식 가는 복장으로 항상 비즈니스 복장,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도 결혼식 가는 복장, 제가 이제 여러 잔소리하면 안 되니까, 네, 결혼식 가는 복장으로 그렇게 항상 기본에 충실하는 게, 예, 기본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모습, 내적, 예, 외적 모습이 뭐 입냄새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적이 입냄새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외적인 외적인 어 매력 매력 자본이 있어야 돼. 나의 매력 자본. 예. 저와 비즈니스 하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가서 미팅을 하고 리크루팅을 하는 건데 나의 외적인 매력 자본이 없다면 자꾸 이제 좀 거절받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매력. 예, 내가 이제 입을 닫고 있으면 정말 모습도 좋고, 정말, 네, 이제 비즈니스 하고, 좋은, 예쁘고 그런 사람인데, 입만 열면, 입만 열면 푼수야, 막. 예, 했던 말 또 하고, 여기,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하고, 이제, 오지랖 떨고, 또 리딩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예, 그냥 침묵게 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정말 우리는 말로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이거 정말 말만 하는 사업이구나. 예, 제품 팔려 처음에는 일에 이제 포지션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제품 팔러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저도 낮에는 낮에 언니들 만나고, 밤에는 밤에 언니들 만나고, 그러면서 새벽 1시에는, 1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왜요? 이거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예, 애터미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전업해서 그냥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파트너들이 생기면 파트너들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제품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장 올라가고 본부장 올라가고 그러면 제품 팔러 댕기고 그런 거는 잘 못하더라고요. 예. 잘 안 돼요. 소비자들은 다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바빠서 소비자들이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면 미팅이다, 뭐 강의다, 뭐 그런 걸 막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 제품 갖다 주는 게 한 일주일 걸려버려. 막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막 욕 먹고 막. 왜 이제 갖고 면 어떻게 해? 막 그러면서. 아우,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뭐 본부장 되고 그러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는 거를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주고 소비자들은 자체적으로 사고 저는 이제 이 회원들 관리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말로만 하는 사람. 저도 지금 말로만 하잖아요. 양복 입고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어요? 아, 얘 말 못하는구나. 맞죠? 예, 말 못하는구나. 조랑말, 좋은 말, 안 좋은 말, 나쁜 말, 상처되는 말, 그 더불어서 조랑말, 백말, 흑말, 그죠? 예, 여러 종류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말 중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우리 미인 대칭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좋은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말이 뭐냐면, 그거 이제 부정적인 단어. 그거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록이라고 하죠. 예. 저는 이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해보기는 해봤어. 예. 해보라고 일단 해보라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안 되면 방법을 좀 찾아가면 되잖아요. 방법을 또 찾아가고 또 가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어. 괜찮아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성공하는 과정. 그것 또한 내 성공을 걸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안 되면 또 어때요? 실패하면 또 어때요?
예, 가다 넘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또 일어나서 또 가면 돼요. 그 가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깨닫고, 방법을 찾고, 개선하고, 예, 그러면서 또 가면 돼요.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내서 항상 그렇게 이제 성공을 달려가는데, 어떤 분들은 해보기도 전부터, 자꾸 얘기합니다. 저 이번에는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속 터지는 말만,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해요. 막,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죠? 네, 스폰서들, 공감하는 스폰서들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파트너분들이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네, 굉장히 이제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운칠기삼이라고 운도 좋아야 돼, 운도. 그렇죠? 파트너 운도 좋아야 돼. 막 이제 본부장 가라고 막 축켜 세워주고 제가 이제 6월 달에 본부장 가서 11월 달까지 본부장 한 번 더 찍고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거든요. 이번 달까지 리더스 클럽 끝났어요, 지금. 네, 매출 다 떴고, 그건 이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이 파트너, 이제 중간 리더들, 국장님들, 팀장님들이 다 같이 도와줘야, 재심 합력해야, 이룰 수 있는 건데, 정말 리더스 가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리더스 가는 게 참 힘들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힘들고, 이제 보여주는 사업이니까 내가 리더스 같다, 내가 본부장을 같다, 내가 국장을 같다.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여주는 사업이니까 남들이 뭐 이렇든 저렇든 일단은 저는 가고 보자입니다. 가놓고서 다져가는 거죠. 가놓고서 다져간다. 예. 스폰서를 보내주려고 하셔야지 돼요. 이거는 내 사업이니까 나만 가려고 한다. 아니면 나만 욕심을 가지면은요. 아니, 스폰서가 올라가야 내가 올라가는 거고, 파트너가 올라가야지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다 같이 올라가야 돼요. 다 같이. 예. 팀워크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팀워크가 안 맞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좀 이기적이든지 아니면, 나는 죽어도 12월 달에 가야 된다. 예. 예, 12월 달에, 왜 12월 달에 가야 돼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12월 달 되면 프로모션이 나온대요. 프로모션, 지금도 나와 있죠? 예, 지금도 나와 있어요. 그죠? 예, 프로모션이 나온다고. 매해마다 12월 달 되면은 프로모션이 나온대요. 그것 때문에 나는 12월 달에 가야 된대요. 저는 11월 마감이거든요. 리더스 마감이에요. 11월 마감인데 저는 11월 달에 가야 돼. 근데 다행히도 그 프로모션이 11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그때 이제 본부장을 또 찍고 이제 리더스까지 들어갔는데 그렇게 나는 스폰서와 다른 사람들은 11월 달에 가야 된다. 근데 나는 꼭 12월 달에 가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합을 맞추지 못하면 팀워크를 못 맞추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 팀워크가 이제 와야 되고 깨져 버려요. 그게 이제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정말 팀워크만 맞춰지면은 뭐 국장 가고 본부장 가고 총장 가는 거, 총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본부장까지는 그래도 얼추 이렇게 시간 속에서 이제 후딱후딱 하면은 갑니다. 후딱후딱 사투리인가요? 아닌가? 네. 네. 빨리빨리 갈 수가 있어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빨리 갈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근데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갈수록 느리게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제가 결론 내린 거는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갈수록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갈수록 이 사업은 못 간다. 못 간다예요. 못 간다. 그러니까 본부장까지는 미친 듯이 달려야 돼요. 총장은 예, 하늘을 감동시켜야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장부터는 국장하고 본부장 맵지도 엄청 다르고요. 본부장에서 총장 맵지도 엄청 달라요. 뭐 하늘과 땅 차이야 막 아주 막. 예. 3배긴 해요, 3배. 단순 3배긴 한데 3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3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총장은 하늘을 감동시켜야지 총장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한번
하늘을 감동시켜 보려고. 그런 거를 있는데, 정말 이게 재심합력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팀워크이 재심합력이죠. 그런데 내가 개인적인 어떤 그 니즈도 있어요. 나는, 아직 조금 멀었어. 예. 나는 빨리 가고 싶어. 그런 개개인의 다 사정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팀워크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사정을 조금 팀워크에다 맞춰주는 게 훨씬 좋아요. 저도 뭐 본부장 가면서 저 혼자 본부장 갔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팀워크를 맞춰서 본부장 갔겠죠. 그리고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맵지가 커야 되는 총장도 막 가려면 이게 보통 그 팀워크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나 혼자만 아니면 이기적인 이제 스폰서를 이제 뭐 꼴보기 싫고 막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미인 대칭하고 스폰서와 파트너가 정말 친해야지 돼요. 친하고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스폰서를 올려주려고 하는 스폰서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항상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늦게 가도 돼. 나는 빨리 갈 거야. 하지만 스폰서 팀워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스폰서가 언제 갈 건지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갭 차이가 난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가도 되겠죠. 하지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면 얼추 맞춰도 괜찮아요. 맞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부장 가고 내년 말쯤에 이제 본부장 내년에 본부장 유지하고 내년 말쯤에 총장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무리한 도전이긴 해요. 무리한 도전이긴 한데 저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이제 일을 해 나갑니다. 예.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와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음악 전공하면은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연주회. 그죠? 예. 그리고 미술을 전공하면 결과는 뭐예요? 결과가 전시회잖아요. 전시회. 그러면 그 결과를 놓고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연주라는 걸 해야지 돼요. 연주회를 해야지 됩니다. 독주회든 뭐 이제 그룹이 있으면 팀 연주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해보면서 콘체르토 다 되고 뭐 협주곡 다 마스터하고 그러면 연주해야지 그렇게 하면 연주할 수가 절대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연주를 절대 못 합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1시간 정도 연주를 하려면 콘체르토 한 3개 정도, 3곡 정도를 해야지 돼요, 3곡. 예, 긴 콘체르토라든지 협주곡은 아시죠? 그럼 한 2곡 정도, 2곡에서 3곡, 4곡 정도는 내가 마스터를 해야지 연주를 해요. 그러면 이 곡 막 연습하다 보면은 또 연습했던 곡이 또 까먹어. 까먹고 또 저 곡 연습하다 보면 또 이 곡도 점점 까먹어가. 그러다 보면 이거 연습하고 저거 연습하고 또 살다 보면 또 항상 이벤트가 생기잖아요. 예, 이벤트가 생겨. 그러다 보면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다 보면은 바빠가지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연주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일단 날짜를 정합니다. 날짜를 내가 5월 8일 날, 아니 5월 8일은 안 되는구나. 어버이날이고. 예. 6월 20날 연주회를 한다. 네, 이따 전화 드릴게요. 연주회를 한다. 그러면 8월 20날 날짜를 딱 정하는 거예요. 예, 물론 저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팜플렛을 만드는 거예요. 팜플렛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다 공표를 하는 거죠. 내가 8월 20날 독주회를 한다. 그리고 대관 신청을 해서 돈을 이제 대관비를 미리 이제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고 그때까지 나의 몸 상태라든지 어떤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나의 이제 연습량이라든지 조절해 가면서
그때까지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를 여러 가지를 했고 1,0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애터미도 마찬가지로 내가 목표가 있어야지 돼요. 무조건 목표가 있어야지 되는데 내가 저는 목표를 내년 11월 달에 총장이라는 목표를 잡았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희 파트너 분들한테는 무조건 간다고 제가 힘차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안에서는 예, 그게 될까? 예, 두렵기도 하겠죠. 예, 하지만 티내진 않아요. 무조건 된다. 무조건 갈 수 있다. 총장 갈 수 있다. 하늘 감동시키겠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11월 달까지 이제 또 과정을 그려야 돼요. 과정. 예. 그 이제 목표를 정했으면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죠. 예. 앞으로 세우는 것보다 뒤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게 좋더라고요. 이 11월 달 총장. 그러면 10월 달에는 뭘 해야 되고, 9월 달에는 뭘 해야 되고, 8월 달에는 뭘 해야 되고, 거꾸로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이제 차근차근히, 그거를 이제 수립해 나가는 거죠. 네,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까지는 본부장을 한 3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본부장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까지는 4, 5, 6, 7, 8, 9, 10, 11, 8개월이 남았잖아요. 8개월 동안 이제 누구를 또 본부장을 만들 건가 하위에 또 이제 누구를 또 국장을 만들 건가, 뉴 국장, 뉴 본부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결국에는 11월 달에 총장을 갈 거를 계획을 목표를 세워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앞에서부터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계획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11월 달에 간다. 그러면 10월 달, 9월 달, 8월 달, 7월 달에는 뭐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어서 놔둬야 돼요. 예. 그러면서 지금 저희 팀의 그 이제 뭐지? 제가 계속 부르짖는 거는 내년 목표를 어떻게 세울 건지 세워서 다 이제 발표하시라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발표 다들 하시죠. 예, 목표 세우고 다들 발표하시는데 저희는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이제 스폰서 목표 그리고 파트너 목표 이게 딱딱 짜지듯이 그런 목표를 딱 세워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배워보니까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한 거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여기 와서도 그냥 후지부지 개념 없이 놀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뭐 이제 일한다고 하면서도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일한 거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겠는 거예요. 계속.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느끼겠는데 저는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이 있는데 그게 항상 뭐 총장님들이라든지 이제 그 본사에서 예, 우리 이제 신정임 총장님이라 그런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이 있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중요한 일은 시스템이래요. 강의 듣는 거래요.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돌립니다. 굉장히 많이 돌려요. 예, 버거울 정도로 많이 돌립니다. 그걸 한번 예, 제가 저희 팀에 들어오면 정말 미칠 것 같으실 거예요.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 시스템이 아이고 여기 아니구나. 예, 요렇게 요게 월간 일정표입니다. 4월 달이 거긴 한데 좀 많죠. 뭔가 빽빽하게 막 써 있죠. 예, 뭐가 막 빽빽하게 써 있습니다. 석세 세미나, 국장 워크샵, 강사 트레이닝, 팀장 워크샵, 국장 자율 시스템, 뭐 일요일 날은 원데이 세미나, 2030 영클래스, 뭐 국장 미팅, 팀장 미팅, 판매사 미팅, 스파르타 미팅, 뭐 이제 항상 9시에는 줌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영 라인 미팅, 최종순 라인 미팅, 뭐 이제 수원 라인 미팅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너무 이제 성공 스쿨에다가 스파르타 줌 미팅, 스파르타 줌 미팅, 스파르타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사업 설명도 있고 성공 스쿨도 있고 이렇게 이 시스템을 이제 많이 이렇게 돌립니다. 많이. 예. 이제 복제 사업이고 내가 못 배웠던 게 제주도에서 1년 동안 허송세월 했던 게 여기 와서 정말 1년 동안 놀았던 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스템을 많이 돌려서 이제 그렇게 많이 돌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총을 못 쏘는 애들이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이게 빨리 이게 되는데 어떤 애들은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 교육으로 인해서 그들도 다 하게 만듭니다. 군대에서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고 다 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반복 교육에 있거든요. 반복 교육.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느낍니다. 느껴요. 호일러 법칙 써야 된다. 프로모션과 호일러 쓰고 해야지 된다. 그러는데 내가 가서 다 사업 설명해. 그러면서 거절받고 막 예. 그러고 사업 잘 안 된다 그러고 제품 안 사준다 그러고 안 될 이유만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간접적인 교육을 계속 합니다. 예. 제가 이제 교육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국장님들도 이제 교육하고 계속 스피치도 많이 하고 뭐 그러면서 시스템을 많이 돌려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한꺼번에 만든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저는 줌을 바로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고 조금씩 늘려간 거예요. 조금씩 늘려갔어요. 이제 처음에는 한 주만 이제 9시에 하고 그 다음 달은 2주, 그 다음 달은 3주, 그 다음 달은 4주 그러면서 또 거기에 또 추가하고 한 달마다 뭐를 막 추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시스템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루에 한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조금씩 알게 모르게 절대 눈치 못 채고 요번에 요거까지만 합시다. 막 그러면서 절대 눈치 못 채게 요거까지만 합시다. 그럼 이번 달은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장님들 요거까지만 딱 합시다. 그러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늘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거를 다 늘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는 목표를 잡았죠. 나는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할 거야. 그런 다음에 야금야금 늘려간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 이 시스템을요, 한꺼번에 하라 그러면은요, 나자빠져요. 나 그렇게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야금야금 늘려간 거예요. 야금야금 늘려가다 보니까 1년이니까 저 시스템이 사람들한테 나오더라고요. 예, 불평불만 안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제가 정의 내리자면은 문화와 습관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화와 습관. 복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예. 아까도 막 이제 홍서영 국장님이 들어올 때 막 이렇게 막 소리치고 막 방정맞게 뭐라 그래야 되나. 예. 막 이렇게 막, 뭐지?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하시던데 너무 이제 분위기 업 시키시던데 이게 문화예요. 예. 그런 거를 안 봤던 사람들은 저희는 이거보다 더 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안 봤던 사람들은 왜 저게 방정맞게 하지?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요런 거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홍성 국장님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신다. 분위기 너무 많이 끌어올리신다. 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홍성 국장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막 분위기를 끌어올리시는 국장님들이 계세요. 예, 그거를 보면서 다른 분들도 따라하거든요. 예, 따라하고 이제 어떤 문화를 그렇게 갖고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마다 각 조직마다
어떤 그 색깔이 있고 그 문화가 있겠지만 시스템이라는 거는 문화와 습관이다. 습관은 내가 눈을 감아도 하는 거잖아요. 잠자면서는 못하는구나. 눈을 감고 있어도 하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9시에 줌을 해요. 그런데 월요일 날은 9시에 없거든요. 근데 파트너분들이 전화 와요. 오늘 줌 안 해요? 그러면서. 예, 그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항상 하다 보니까 그거는 항상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제 1년이라는 코로나 지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줌을 했고 그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어요. 그 완성이 됐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해 나가면서 요번 이제 다음 달에는 거기서 조금씩 변형을 시켜요, 제가. 변형시키면서 줌을 해 나가고 있고 예. 여러분들도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절도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싫은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돈을 얼마큼 버는 것보단요, 그 돈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가치. 애터미 돈에 대한 가치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의 가치. 내가 일을 안 해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200만 원, 300만 원 오토 판매사의 가치. 예. 제가 지금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고, 그리고 연봉 1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연봉 1억에 대한 가치. 예. 그 단순히 1억 벌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는. 그 돈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6개월 동안 제주도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 500만 원 정도 벌 때였거든요. 근데 그 돈이 계속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나왔어요. 6개월 동안. 저는 예, 여기 서울에서 애터미를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가서 어머니가 이제, 케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옵니다. 그 가치예요. 그 가치.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오토 판매사 가치는 내가 10억 자산이 있는 그 정도의 가치거든요. 그 가치를 3개월 안에 만드느냐, 1년 안에 만드느냐,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여기 올라와서 월천댁이 3년 안에 된대요. 월천댁 3년 안에 된대. 예, 3년이면 월천댁 된대. 그때 당시에 성공자들이 나와서 3년 안에 월천댁 그걸 많이 외쳤었거든요. 그래? 나는 2년 안에 월천댁 한다. 그러면서 막 스피치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2년 안에 월천댁 안 됐잖아요. 그래도 뭐가 그게 중요하겠어요? 4년 만에 됐습니다. 4년 만에. 예. 그러면은 2년 만에는 안 되고 4년 만에 됐어요.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그 애터미 돈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할 때예요. 열심히 일하고 내 스폰서를 빨리 국장을 만들어주고 본부장을 만들어주고 그 내 스폰서를 만들어줘야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나만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스폰서를 같이 만들어줘야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하다가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그죠?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그러는데, 애터미 일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쉬면 어떻게 돼요? 쉬면 쉬어버려. 예, 쉬어버려, 썩어버려, 못 먹어. 그러니까 쉬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또 라인이 또 정체가 무지하게 많이 생겨버려요. 넘어지더라도 저는 하루도 안 놉니다. 올라서면 금금금. 여러분들도 그러면 언제 쉬느냐? 언제 쉬냐? 예, 총장 가서 쉬면 돼요. 총장 가서 하늘을 감동시키고 총장 가서 그때 가서 조금 쉬면 돼요. 예, 여러분들도 애터미에서 모두 총장까지 예, 쉴 새 없이 달리시고 총장 가서 푹 쉬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